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3차로 쪽으로 빠졌던 차가 갑자기 불분유턴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 차량 정상적으로 1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1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에 연결 있어요. 연속도 시속 60km 거리고요. 앞에 차 한 대가 2차로 3차로 빠집니다. 그런데 아니 2차로 3차로 빠졌던 차가 갑자기 되돌아왔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불박차 운전자는 저기서 갑자기 불분유턴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리고 그때는 2차로에서 3차로 빠졌잖아요. 빠졌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휙 들어오면 제가 시속 60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전 도저히 못 피해요. 100대 0이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은 아닙니다. 100대 0 아니고요. 이번 사고는 40대 20입니다. 아니 상대편 불법유턴이잖아요. 불법유턴. 당연히 100대 0이죠. 경찰관 하는 얘기. 불법유턴 하려던 중에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대편 차랑 부딪혔어야 그래야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사고고요. 이번 사고는 같은 방향끼리 사고이기 때문에 불법유턴 시도 중에 사고일 뿐이고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사고는 아닙니다. 상대편 봅니다. 그거 봐! 중앙선 침범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같은 방향끼리 갈 땐 서로 조심해야지. 80대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똑바로 잘 가고 있죠. 상대차 2차 3차로 쪽으로 3차로 어디로 들어가나 싶었어요. 근데 똑바로 쓰네요. 아, 저기 차를 세우려나 보다. 근데 여기서 깜빡이도 없이 나갔던 차가 속도도 쭉 떨어져 있죠. 그 차가 여기 이거 중앙분리봉 한 2개 정도 누가 그전에도 불법유턴한 차가 있었나 봐요. 불법유턴하면서 2개 정도 없어졌어요. 자, 요 공간 여기로 다시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 못하죠. 여기 개구멍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두 번째, 상대차가 들어올 때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내가 천천히 시속 한 10km, 20km 오고 있었으면은 빵 하면서 멈출 수 있지만 차가 없어요. 제한속도 60km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피하죠. 그런데도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왜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니라고 할까요? 불법 유턴을 하려던 중에 사고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앙선 침범인 불법 유턴 사고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의 사고일 때를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은 중앙선도 안 넘어갔네 부딪힌 데가.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다. 그러나 불박차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갑자기 넘어온 거나 오른쪽 3차로로 갔던 차가 갑자기 들어온 거나 차이가 있나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선 침범하려던 중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찰과 검찰은 같은 방향끼리 가는 차끼리는 불법 유턴 하려던 중에 일어난 사고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 언젠가는 바뀌어야 돼요. 대법원 판결 중에는 같은 방향끼리 가는 차들끼리도 직진 신호에 불법 좌회전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랑 부딪혔으면 그거 신호 위반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사고 중앙선 침범하려다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그러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어야 옳을 것 같은데요. 그런 판결이 언제쯤 나올런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갑자기 맞은편에서 들어온 거나 보세요. 중앙분리봉 여기 끊겼죠? 여기서 갑자기 들어온 거나 여기서 들어온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는 건
이쪽에서 들어오나 이쪽에서 들어오나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완전히 날벼락 맞은 거죠. 날벼락 맞았을 때 왜 벼락을 맞았느냐? 그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차가 나갈 때 또는 주차할 때 후진 주차 많이 하죠. 또 나가려던 차도 한 번에 못 나가서 좀 후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로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흰색 차가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저쪽에 주차 라인 쪽으로 차를 대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옆에 차가 나가려고 하는 거죠. 흰색 차가 멈췄습니다. 자, 저 차가 후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갈 거 생각하고 흰색 차가 가는데, 따라가려던 차가 후진하면서, 하하. 이번 사고에 대해서 흰색 차 운전자는, 아니, 난 나가는 걸 보고나 후진했는데, 나가려고 해서 나가야지. 나가던 차가 왜 후진해요? 선생님이 100%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상대차 운전자는, 아니에요. 나도 후진, 선생님도 후진, 우리 둘 다 후진이잖아요. 둘 다 후진이면 50대 50이에요.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마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승용차는 후진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려던 중이었죠. 나가려던 차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 왜 후진했을까요? 그건 다른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시죠. 승용차가 후진해서 앞으로 가서 꺾는데 바로 요때 여기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네요. 요 차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후진하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SUV 차량은 상대차가 앞으로 빠졌어요. 빠졌고 이 흰색 차는 저기서 들어온 차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 내가 아까 양보해줬지? 자, 후진해서 앞으로 가지? 그러면 이제 가세요. 나 이제 후진할게요. 그러면서 후진합니다. 보시죠. 저 차가 빠져줬죠?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후진했죠? 자, 후진해 가고요. 완전히 들어왔죠? 근데 이때 저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흰색 차 입장에서는 아니, 갔으면 가지. 그리고 설령 후진을 한다 손 치더라도 후진할 땐 뒤를 봤어야지. 내가 뒤에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뒤에 있는데 왜 나를 못 보고. 흰색 차 운전자는 많이 억울해합니다. 따라서 50대 50은 아닌 것 같죠? 50대 50 되려면 서로 못 보고 서로 후진하다 붙여야 돼요. 근데 이번 사고 흰색 SUV가 벌써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저 차가 승용차가 뒤를 안 보고 바로 후진하는 겁니다. SUV도 후진 중, 승용차도 후진 중, 후진 중이긴 하지만 SUV 차량이 이 승용차 뒤에서 이미 있었어요. 뒤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못 보고 후진했기 때문에 승용차가 더 많이 잘못됐죠. 따라서 50대 50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나갈 때 흰색 SUV 차량이 양보해 줬을 때 그때 확실하게 후진을 했었어야죠. 확실하게 후진을 해서 오른쪽 공간을 남겨두고 그 오른쪽으로 나갔더라면 맞은편에 차가 오더라도 후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상황 다시 보시겠습니다. 후진하고 있죠. 여기서 후진하려고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후진을 좀 더 해서 자, 여기 보세요. 후진을 좀 더 해서 아니면은 저 주차 공간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었으면 그럼 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후진을 어중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나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나가니까 그 차가 들어오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신세계 SUV는 갔겠지. 이제 안심하고 빠졌잖아요. 빠졌으니까 앞으로 가겠지 생각하고 들고 가는데 저기서 후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신세계 SUV는 잘못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같은 차가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요. 주차장에서는 한 번에 못 나가고 갔다가 또 왔다가 하면서 자세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 SUV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건 저 차가 확실하게 빠지는 걸 보고 후진했더라면 승용차가 후진했다 나가죠. 이때 신세계 SUV가 후진할 때 아직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죠. 저 차가 나갈 걸 생각하고 이때 계속 가죠. 잠깐 좀 멈춰서 확실하게 빠진 다음에 완벽한 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 후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승용차가 후진했다가 승용차 후진하는 것을 양보해 줬어요. 그리고 승용차가 앞쪽으로 향했어요. 이제 다 빠졌겠지 라고 생각한 거, 거기에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주차장은 차들이 엉키는 곳이에요. 차들이 엉키는 곳에서는 나갔던 차가 조금 다시 섰다가 또 후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신세계 SUV가 상대차가 벗어난 다음에 했더라면, 그리고 여기서도 잠깐 멈췄더라면 저 차랑 공간이 얼마 안 되는 여기를 들어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공간이 작아요. 어떻게 보면 난 양보해줬다. 양보해줘 그 차가 빠졌다. 그런데 후진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뒤를 못 본 그 차가 잘못이지. 그러나 신세계 SUV도 상대차가 완벽하게 빠져서 내가 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후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부 남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뒤를 안 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갔다가 뒤를 안 보고 후진한 승용차가 더 많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흰색 SUV에게도 일부 아쉬움은 있어서 이번 사고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차가 안 보였었는데요. 교차로 막 빠져나가는데 쾅! 지나가는 불박차를 때린 거예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신호에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자, 가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뭐야? 못 봤어? 네,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차가 오른쪽에서 신호 따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 차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방호벽이 있죠, 플라스틱? 저 위에 플라스틱 방호벽의 높이가 90cm랍니다. 자동차는 보통 승용차가 한 1.4m, 5m 되죠. 사람이 이렇게 쓰면은 한 여기쯤 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자, 여기를 쓸 때 안 보여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 쭉 가는데 아직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가는데 쫓아와서 때렸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안 보이지 않느냐. 나 신호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안 보이던 차 갑자기 날 때리면 나 뭐 어쩌란 얘기냐.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상대편 보험사는 아니에요. 100대 0 아니에요. 이번 사고 불박차도 벌써 우회전 차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제 대비를 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발생률은 몇 대 몇일까요? 내가 직진이면은 상대차는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우회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은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우회전하면 안 돼요.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때는 그 횡단보도 성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우회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나면 안 된다. 사고 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그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직진에 가는데 저쪽에 우회전에 차가 들어오네? 저 차? 내가 가는 속도랑 상대가 오는 속도랑 비슷할 때 저 차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데 내 느낌에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나를 못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를 못 보거나 또는 내가 가고 있는데 저 차가 더 빨리, 즉 나보다 먼저 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내 신호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어디서 우회전한 차가 건방지게 들어와? 그러시나요? 그럼 사고 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면 이제 나를 보고 멈추려 하는구나. 그럴 때 가면 돼요. 근데 저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쭉 오면, 그러니까 내가 가는 속도랑 저 차가 오는 속도랑 내가 가야 될 거리랑 저 차가 오는 거리랑 비슷해서 이대로 쭉 가다가는 만날 것 같다. 만나면 뭔가요? 사고죠. 자동차가 만나는 건 사고입니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럴 땐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를 살피면서 그 차에게 빵! 그래도 들어오면 내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못해 사고 났을 때 그런 경우는 나한테도 20% 정도 잘못은 있어요. 따라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하는 게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뭔가요? 보였을 때 내가 가고 있는데 저기 저 차도 이대로 가면 서로 만날 것 같다. 보일 때는 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차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가고 차가 안 보여요. 내가 가는데 저 뒤에 있던 차가 쫓아서 때리면 그럴 땐 조심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보여야 조심하는데 내가 가면서 내가 이 정도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앞을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사고의 포인트는 상대차가 언제 보였느냐인데요.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쪽 보시죠. 차가 보이는지.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보여. 없어요. 나는 이제 요거 하나 둘 셋 칸 남았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남았고요. 전 비슷하게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아직도 안 보여. 그래서 가는데 쫓아서 때린 거예요. 누가 앞에 있었습니까? 불박차가 앞에 있었죠. 불박차가 앞에 가고 있어 상대차가 없었어요. 없으면 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없었던 차가 나를 못 보고 쫓아와서 내가 이미 가고 있는데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 나중에 온 차가 나를 때린 겁니다. 상대차는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넓은 길로 합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차가 있나 없나 살피고 불박차가 아까부터 오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는데 먼저 가고 있어요. 우선권이 있죠. 우선권 있는 차가 혹시 저쪽에서 어떤 차가 쭉 나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멈춰야 되나요? 아니죠. 우선권 있는 차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뭔가 들어오는 위험하다 싶을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없을 때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서 가는데 쫓아와서 때렸는데 불박차가 뭘 잘못했나요? 만약 상대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도 당연히 멈추겠지 생각하고 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불박차에게도 20% 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셨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게다가 블랙박스보다 사람 눈 뒤쪽에 있겠다? 더 안 보이죠. 블랙박스에 보이는 걸 보더라도 안 보였어요. 어쩌라고요.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차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왔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 직진 신호일 때, 차가 없을 때 좌회전하는 거죠. 비보호 좌회전에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랑 부딪히면 당연히 비보호 좌회전 차가 잘못입니다. 언제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좌회전할 건데요. 여기 비보호 돼 있죠. 오토바이 하나 지나가고요. 저 뒤에 택시 하나 지나가고요. 이제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저 택시 서있던 택시가 불박차 좌회전에 들어갔는데 서있던 택시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택시가 오면서 멈추고요. 손님을 내려주려는 것 같죠? 자,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택시 모자에 불이 켜졌네요. 자, 이때 이번 사고는요. 불박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좌회전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고 또 택시 한 대 지나가고 이제 오는 차가 없어서 천천히 좌회전에 들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멈춰 서 있던 차 오른쪽에 택시가 한 대 섰죠. 택시가 쓰고 손님 내리고 그러고 그 차가 택시가 출발하면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불박차를 때린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택시는요. 아니 내가 신호에 따라서 직진 신호에 따라 가는데 거기서 그래 들어오면 어떻게 해? 당연히 당신이 잘못한 거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비보호. 따라서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비보호. 제가 비보호는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비보호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쌩쌩 달려오는데 제가 들어가다 사고 났으면은 그럼 제가 잘못이죠. 하지만 저는 대기하고 있다가 차들 보내고요. 오토바이 보내고 택시 보내고 차가 없어서 달려오는 차가 없어서 그래서 전 천천히 돌았는데요. 택시가 좀 앞을 보고 출발하죠. 저 억울해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비보호 좌회전 중에 사고 직진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다 사고 나면 보험사는 좌회전차 80, 직진차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달려오고 좌회전하고 거의 동시에 들어가다 사고 났을 때는 100대 0입니다. 내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는 맞은편에 좌회전한 차가 있을 것을 예상 못하죠. 내 신호가 직진 신호니까. 따라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직진하는 차의 운전자로서는 맞은편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상대편의 신호 위반과 마찬가지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직진차 입장에서는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내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쩌라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100대 0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택시가 달려왔나요? 아니죠. 그리고 좌회전차가 무턱대고 들어갔나요? 아니죠. 좌회전차 아까부터 서 있었죠. 좌회전하려고 좌회전하고 서 있었고 직진하는 차 오토바이 보내주고 택시 보내주고 그리고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직진 신호 비보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오토바이 지나갔죠. 저 멀리서 오는 택시도 보내주죠. 보내주고 이제는 저 멀리 차가 멀죠. 이제 가도 되는 거야. 서서히 들어가는데 이때 택시가 출발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택시가 서 있을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섰다가 출발한 택시가 내가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출발할 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택시는 손님 내려주고 다시 빈차 표시 켜고 그러고 앞을 안 보고 나오다 사고 난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택시는 신호를 보고 직진, 불박차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니까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오는 차랑 사고 났으면 좌회전차가 잘못이지만 그러나 섰다가 출발하는 차, 섰다 출발할 때는요. 아까 달릴 때는 앞을 잘 보고 왔어요. 이제 섰어요. 서서 손님한테 요금 거스름도 주고 요금 받고 그리고 그 동안에 내가 이걸 앞으로 안 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섰다가 출발할 때는 항상 내 앞을 살펴야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앞을 살폈다면 이때 택시가 이제 출발하죠. 이때 살폈으면 여기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불박차에서 택시가 조금 움직일 때 그때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섰다가 출발하는 택시가 앞을 봤으면 거꾸로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택시 100%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시는 주차된 게 아니고 정차예요. 손님 내려주기 위해서. 그럼 다시 출발할 겁니다. 좌회전하는 불박차로서는 저기 택시가 섰네. 그럼 저 택시가 움직일지 모르지? 그러면 좌회전을 해 들어가더라도 저 택시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택시 쪽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택시가 들어오면 빵 해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멈춘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한 번 섰던 택시는 계속 서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건 불박차에게 일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보다는 섰다가 출발하면서 앞을 보지 못한 택시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 섰다가 출발하면서 앞을 살피지 못한 택시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주택가 이면도로 다니다 보면은 교차로에 볼록 거울 있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볼록 거울 있으면 그 거울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시나요? 볼록 거울 있으면은 볼록 거울을 보고 가야 됩니다. 거울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시속 14, 15, 아주 이 정도면은 진짜 천천히 14, 13, 15, 네 15 넘지 않고 하는데,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밑에 속도가 나와요. 시속 14, 15. 그리고 오토바이 보고 바로 멈췄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늦게 브레이크 깊이 잡다가 넘어졌어요. 변호사님, 저는 잘못 없는 거죠? 서행했고요. 멈췄고요. 오토바이 100%죠?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 과연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걸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박차 운전자 잘못 없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갔잖아. 그리고 멈췄잖아. 오토바이도 천천히 왔으면 천천히 오다가 브레이크 잡았으면 넘어지지 말고 같이 멈춰야지. 불박차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곳은 도로가 크로스되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서행, 불박차 서행했어요. 둘째,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행만으로는 안 되고 바퀴 4개가 전부 다, 오토바이는 바퀴 2개, 자동차는 바퀴 4개가 다 잠깐이라도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보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곳 왼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죠. 바로 여기 담장. 이 담장과 전봇대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내가 천천히 저쪽에 어떤 차 쌩 달려오면은 사고 나잖아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멈췄더라면 여기서 멈췄으면 저 오토바이 그냥 오더라도 내가 먼저 오토바이 슝 지나가면 사고 안 났죠. 왜 안 멈췄느냐. 오토바이 오는 것이 이 다음에 보인 겁니다. 그 전에 멈췄으면 사고 안 났어요. 일시정지하지 않은 거. 그 점이 불박차 운전자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편 왼쪽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혹시 저쪽에 차 오는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줄래? 그게 바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볼록 거울입니다. 바로 이거죠. 여기. 저 거울 다시 보세요. 자, 쭉 가고 있죠.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불빛 보이잖아요. 저 거울을 봤으면 저기서 뭐 하나 오네. 그럼 저 오토바이가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확인해야지. 볼록 거울에 보입니다. 볼록 거울이 있으면 볼록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울 안에 뭐가 보이는지 보려면 천천히 가면서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일시정지 했어야죠. 요쯤에서 일시정지 했더라면 그럼 오토바이 지나갔을 텐데 여기서 쓰지 않고 좀 더 들어가죠? 이만큼 한 2m 정도 더 들어간 거. 그게 불박차의 아쉬움입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불박차 운전자는 이 거울 그전에 없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 거울을 못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없던 거울도 봐야 돼요. 갈 때 여기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니까 내 스스로가 거울이 있나 없나? 거울이 없으면 내가 멈췄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것은 불박차 운전자에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 크지는 않고요. 오토바이가 당연히 잘못했죠. 오토바이가 속도 천천히 왔으면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멈출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70, 불박차 30 또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철에 블랙아이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일부만 얼어있으면 무척 위험합니다. 전부 다 얼어있으면 처음부터 조심하죠. 그런데 일부만 얼어있으면 달리다 갑자기 미끄러우면 그런 곳에서요 브레이크 잡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2차로 가다가요. 저기서 2차로 차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3차로로 바꿔갑니다. 3차로 바꿔가는데, 아이고. 차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닥에요. 여기 보면 약간 좀 거무튀한 데가 있죠. 요거 바로 여기 바퀴작용 있죠. 저게 트럭이 지나가면서 바로 옆에 공단 조성하는 공사장이래요. 거기에서 트럭이 나오면서 바퀴에 물 뿌리잖아요. 세륜. 바퀴 닦는 게 먼지 닦는 거예요. 먼지 닦느라고 흙먼지 닦느라고 그러고서 나오는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좀 흘려놓은 거예요. 그게 여기 얼어있던 겁니다. 블랙아이스가 된 거죠. 이번 사고로 차도 많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운전자도 상당히 다쳤는데요. 이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운전자가 왜 3차로로 갔어? 운전 조심해서 했었어야지. 운전자 혼자 책임져야 될까요? 운전자 혼자 책임이라 그러면은 내 차의 보험으로 자손과 자차로 처리해야 될 텐데요. 아니면은 거기에 블랙아이스를 만든 그 공사업체 그리고 거길 지나간 트럭들이 책임져야 될까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다른 곳은 다 멀쩡했습니다. 저 뒤에서 몇 킬로미터로 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스팔트가 일부가 얼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공사업체에서 나오는 차 바퀴들이 쭈르륵 흔적이 있는데 거기가 얼어졌다. 그것만 증명이 된다면 그 공사업체에서 나온 차들이 그 바퀴에 의해서 그 부분만 얼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차들은 어떤 차인지 모르니까 차들은 못 찾죠. 공사업체가 나오는 차들 때문에 얼음이 얼면 거기다 모래를 뿌려줘야죠. 미끄러운 날 조심하도록 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공사업체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블랙아이스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도 있었다. 그럴 때는 그 공사업체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공사업체가 잘못해서 블랙아이스가 생겼고 그래서 도로의 안전성이 깨졌고 그래서 사고 났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이번 사고 물이 고인 건 아닙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차 바퀴 흔적에 따라서 조금씩 군데군데 얼어 있는 거예요. 그 공사업체로부터 이어지는 부분만 얼어져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 상황 다시 보시죠. 불박차 앞에 차 한 대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요 차는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가죠. 그런데 불박차는 미끄러집니다. 저 차는 괜찮은데 왜? 그 블랙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졌어. 다른 차는 가는데 왜? 결국 조심해서 운전하지 못한 거. 불박차 운전자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도로는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못하게 한 거 얼마나 될까요? 여기 가로등도 있는데 가로등이 없다 그러면은 공사업체 과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가로등들이 있어서 아주 꼼꼼하지 않은 곳인데 그리고 왜 2차로로 그냥 똑바로 가지 3차로로 먼저 가려고 그런 거죠. 여기서 2차로 차가 좀 느리게 하니까 3차로 먼저 가려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이 더 큽니다. 따라서 공사업체 책임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불박차 잘못 80, 공사업체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 내려서 눈이 녹지 않으면은 도로가 완전히 눈이죠. 그럴 때 중앙선이 있어도 중앙선이 안 보이고요. 또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는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오른쪽에 눈이 많잖아요. 보통 길 가운데로 가죠. 길 가운데로 가다가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랑 군용 차량이랑 군용 집차랑 꽝 사고 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불박차가 좀 빨라 보입니다. 이렇게. 물론 차가 없으니까 빨리 가도 뭐. 근데 이러다 차 나타나면 어떡하죠? 나타나네. 어이쿠.
이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눈 내린 날 서로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거는 반반 또는 상대는 찝차라서 튼튼하고 내 차가 약하니까 내 차가 더 많이 망가졌으니까 내가 피해 차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입장인데요. 상대 측 보험사 군용 찝차의 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다. 그래서 100대 0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군용 차량도 종합법에 들은 차들 있어요. 밖에 다니는 차들을 특히 헌병대 수사대 차 또 일반 군용 차량들도 밖에 많이 다니는 차량들은 종합법에 가입합니다. 상대 측은 100대 0 주장하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반반 정도 주장하는데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중앙선 침범한 쪽이 100대 0이다라고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군용차는 똑바로 왔을까요? 부딪히기 직전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가고 있는데요. 이때 보이죠? 저 찝차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왔나요? 요 가운데 눈 모여 있는 거. 요게 가운데겠죠? 저 군용 찝차도 결코 완전히 오른쪽으로 갔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불박차에게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100대 0이다라고 한다는데요. 우선 중앙선 침범했나요? 이 도로 넓이 5.8m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2차로 도로는 6m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6m 안 되는 도로도 가끔 있습니다. 중앙선이 보이면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중앙선이 없어요. 눈에 덮여서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중앙선이 없는 도로래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데 중앙선 침범 100대 0? 그건 아니고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한쪽은 똑바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한쪽은 중앙선을 물고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중앙선이 없으니까 길 가운데 쪽으로 오는 차들이 있으면 그 차에 대비를 해야 돼요. 차들 보고 빵빵빵빵 해줘야 돼요. 그리고 커브길에서는 커브 돌 때 스무스하게 돌기 위해서 중앙선이 일부 물고 오는 차들도 있죠. 그래서 커브길에서는 천천히 가라 그러는 겁니다. 맞은편이 안 보이니까. 불박차 혼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한 7대 3 정도로 얘기될 텐데요. 그런데 상대차도 물었어요. 그리고 눈 내린 날은 오른쪽으로 못 가요. 여기는 눈이 많잖아요. 이쪽도 눈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미끄러면 옆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가다가 빠지면 차가 오면 조금씩 비켜주는 거죠. 찝차도 가운데로 가고 있었고 불박차도 가운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반반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살짝 내리막이네요. 살짝 내리막. 내리막길에서는 올라가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하고 내려가는 차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 찝차 우선권 가져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찝차에게 조금 더 주면은 한 45대 55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박차 좀 빨랐다? 빠른 게 사고 원인이다? 다시 살펴보죠. 불박차가 좀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보이는데 이때부터 움직이는 거리를 보겠습니다. 요 기둥 볼 때 하나, 둘. 요 기둥, 큰 기둥이 있는 데서 부딪힐 것 같은데요. 상대편 찝차도 그만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리 비슷한 것 같아요. 보세요. 찝차의 바퀴를 보세요. 찝차 바퀴가 쭉 미끄러집니다. 보세요. 미끄러지죠. 눈이 많이 내려서 미끄러운 날 여기 차들이 평소에 잘 안 다녀요. 하지만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미리 빵 그러면 어땠을까요? 안 보이니까 저쪽에서 혹시 차가 올지 모르니까 해서 빵 속도를 주면 빵. 군용차도 미리 빵 속도를 줄이고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시야 확보될 때까지 천천히 했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쉬우면 여기 거울 하나 만들어줬으면 볼록거울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번 사고 눈길에 맞은편에 차가 안 오겠지 생각한 거 안이하게 생각한 거 그게 사고 원인입니다. 따라서 50대 50으로 보고 싶으면서 불박차가 다소 속도가 있어 보이는 점, 좀 빨라 보이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불박차에게 과실을 조금 더 주면 군용차,
불박차 60, 군용차 4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차로 운전하고 고속도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나 갑자기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죠. 아니 뒤에서요. 불박차가 2차로 잘 가고 있었는데 1차로 뒤에서 빨리 오면서 제어가 안 돼갖고 그냥 2차로 자 보세요. 그냥 뒤에서 어이쿠 이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나 정선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그냥 갑자기 꽂히듯이 들어가고 오른쪽 콘크리트 턱을 들이받고 돌면서 순간적으로 이거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100대 0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90대 10을 주장한답니다. 무슨 소리야? 불박차 뭐 잘못했어? 그것은 영상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몇 초 후에 해답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못 보셨다고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고 나면서 사고 났죠? 자, 11초 때 이때 이거 뭔가요? 푸른 액정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내려놓는 거예요. 운전 중에 핸드폰 썼네. 휴대용 전화 쓰면 안 되잖아요. 운전 중에 운전만 해야지. 왜 운전하면서 휴대용 전화 썼나요? 휴대전화 쓴 거 그것 때문에 불박차 10% 잘못이에요. 그래서 90대 10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안 되죠.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해야 되니까요. 물론 블루투스 손에 안 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손에 들고 있다가 내려놨어요. 저 자체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트럭은 4톤까지는 승용차로 봅니다. 4톤을 초과했으면 승합차로 보는 거예요. 이 트럭이 화물차가 4톤을 넘으면 7만 원, 3.5톤이면 6만 원 범칙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벌점도 15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일까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면 앞을 보긴 보지만 핸들 하나만 잡고 있잖아요. 핸들은 두 손으로 잡아야 되죠. 두 손으로 잡아야 만약의 경우에 똑바로 잡든가 틀든가 할 텐데 한 손으로 하면 물론 나는 한 손이 더 편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두 손이 안전하죠. 왜 한 손으로 운전했느냐? 두 손으로 그랬으면은 얼른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못 피한 게 그게 잘못이다. 그럴 때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그것도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두 손을 꽉 잡고 있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 갑니다. 잘 가는데 뒤에서
얼마 걸렸습니까? 자, 상대차 들어오고서 사고 날 때까지 들어오지요? 2, 3초? 피할 수 있나요? 대형 화물차들 최고 속도 시속 90km예요. 보통 한 8, 90 정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와요. 뭐야? 그러고서 불과 2, 3초 만에 어디를 피할까요? 피할 때 어디? 하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위험하면은 탁 누르면 이젝션 되잖아요. 이젝션. 공중부양. 그렇게 되면 피할 수 있었겠지만 커다란 화물차가 어떻게 위로 뜹니까? 안 되죠. 스타워즈도 아니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이번 사고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범칙은 부과하고 벌점은 부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 원인은 아니죠. 두 손을 잡았어도 못 피하고 한 손을 잡았어도 못 피하고 어차피 사고는 납니다. 이게 어떨 때 있냐면요. 음주운전하고 갑니다. 음주운전해서 가는데 막 비틀비틀하는 게 아니고요. 음주는 했는데 똑바로 잘 가요. 신호 지켜서 잘 가요. 신호 지켜서 저 앞에 파란 불이네. 저 앞에 녹색 불이네. 직진 신호네. 직진 쭉 가요. 앞에 차 한 대 갔고요. 이제 음주차가 갑니다. 가는데 어떤 차 옆에서 신호 위반을 뻥 달려서 때리면 몇 대 몇인가요? 과실 비율은 100대 0이죠. 그 차가 음주 안 했더라 하도 갑자기 신호 위반에 달려오는 차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음주에 대해서는 음주에 대해 별도로 처벌받고 벌금을 내든지 집행유예 내든지 실형사를 건든지 음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더라도 사고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100대 0이죠. 똑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운전 중에. 하지만 이번 사고는 뒤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온 차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손치더라도 이번 사고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예상도 못했고. 따라서 과실 비율은 100대 0입니다.